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을 한번 회색 그레이 쪽으로 신경을 써봤습니다. 날이 자꾸 흐리고 마음도 자꾸 흐려져서. 아니 왜 흐려져요? 아니, 이게 계신데. 코로나 수치도 자꾸 늘고 불안하기도 공연계에서도 하고. 약간 걱정이 좀 늘기는 하는군요. 네, 뭐 엄청 예민한 내용이니까. 네. 일단 그래도 저희가 공연 또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네. 어떤 작품 골라오셨습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방송할 때 공연장이 좋은 바캉스 피서지다. 그렇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말씀 드리고 나서 날씨도 엄청 덥기도 덥고 또 비 오는 날은 또 비도 너무 연이어서 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공연장 피서지가 지금이야말로 진짜 적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연, 좀 유명한 공연 요거 좀 소개를 올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확 가지실 것 같아서 좀 유명한 공연 두 작품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두 작품요? 예. 어떤 작품입니까? 네, 제가 최근에 뭐 한 번에 오면 한 작품씩 소개해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유명한 작품이라서 큰 극장에서 하는 작품이라서 두 작품을 한 번에 좀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왔고요. 생각해보니까 대극장에서 하는 공연의 규모도 그렇고 제작비도 그렇고 설명해 드릴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또 달리 제가 공연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저쪽에서 많이 홍보했었던 공연은 차라리 여기서는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소극장 공연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유명한 작품 두 작품을 갖고 왔고 그중에 한 작품은 뭐 제목만 들어도 아실 만한 작품 뮤지컬 마타하리라는 샤롯테 시어터에서 하고 있는 마타하리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마타하리 들어보신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뮤지컬 작품은 안 보셨다 하더라도 실존 인물이다. 그렇죠.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 TV에서 그 마타하리 이제 그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 타방송상 얘기도 되나요? 뭐 다큐멘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뭐 저기 서프라이즈 막 이렇게 그런 데서도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거? 아시는 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연 자체는 2주 정도 뒤에 폐막해요. 8월 15일 날 광복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 말씀을 드려야 그 공연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단 알고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한번 이렇게 좀 임박했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그럼 마타하리 어떤 작품입니까? 일단 그 제작사를 살펴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대형 뮤지컬, 대극장 뮤지컬 이런 이 흥행의 어떤 그것들을 다 이끌고 있는 제작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EMK라는 회사의 제작사의 작품이고요. 그 뭐 아마 많은 분들은 레베카나 무슨 뭐 저 엘리자벳 이런 공연을 모차르트 이런 공연으로 알고 계신 EMK라는 회사의 작품이고 지난 2016년에 창작 뮤지컬로 초연된 작품이에요. 근데 마타하리 그러면 왠지 창작 뮤지컬 같지 않고 라이선스 뮤지컬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뭐 그 공연에 다루는 소재도 외국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심지어 노래를 쓴 작곡가도 외국 사람이고 연출도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제작사가 한국이라서 창작 뮤지컬인 거죠. 그게 뭐 영화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화도 자본을 낸 게 그 나라 영화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도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고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대극장에서 볼 수 있는 무대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극에서 보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화려한 이런 공연들을 좀 좋아하셔서 이게 좀 선풍적으로 좀 인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뭐 그 처음에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력도 좀 있는 것 같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연했을 때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때 기억해 보면은 영화 시장이 막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제 그 광고를 하고 막 그랬었을 때 블록버스터 이런 말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아마 뮤지컬 대형 창작 뮤지컬로는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으로 광고를 했었던 공연이 바로 마타하리가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 2016년에 초연될 때 뭐 제작비 규모가 200억이다, 100억대다, 뭐 400억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조사한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뭐 지금부터 계획해서 그 투어 공연까지 다 포함한 제작비를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좀 그 제작 규모를 기사화 많이 시켰던 기억이 있고요. 여하튼 그런 화제성 때문인지 공연이
처음에 티켓 오픈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예매처에서 뮤지컬 랭킹 1위를 놓치질 않고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창작 초연인데도 불구하고 객석 점유율 90% 이상의 숫자를 기록을 했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걸 제작사에서 보도 자료를 주는 걸 받아보면 네.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 그래야 또 이제 호객이. 그렇죠. 이게 잘 된다 해야지 좀 관객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네네. 근데 계산해보면 당시에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에서 했었기 때문에 공연 초반에 8주 동안 10만 관객 이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은 90% 이상의 객석 점유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흥행을 이루어냈고, 예. 뭐 흥행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지금은 없지만 예그린 어워즈라는 곳에서 상도 뭐 올해의 뮤지컬상, 무대예술상, 여자 인기상, 여자 배우가 주인공이었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7회째를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 어워즈에서 그 뮤지컬 어워즈 1회 때 예. 무대예술상이랑 프로듀서상 그리고 이제 골든 티켓 어워즈, 이제 티켓 판매에 대해서 관계가 돼 있는 시상식이죠. 예. 여기서는 대상을 받아갖고. 아니 뭐 상을 휩쓸다시피 했네요. 창작 초연 때 뭐 6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아주 그냥 흥행 뮤지컬에 딱 이게 거기에 위에 딱 올라서게 된 거죠. 흥행 뮤지컬의 대명사처럼 된 뮤지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타리의 네. 그 어떤 스토리나 이런 네. 거하고 네. 국내에서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다를 것 같은데요, 내용이? 똑같습니까? 내용은 같고요. 스토리 라인은 똑같아요? 네, 근데 스토리 내용도 같고 그 마타리라는 여성, 이 우리가 흔히 이제 스파이 이렇게 네. 단어가 붙어 있는 이 여성에 대한 삶에 좀 조명을 했었고요. 네. 이게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었던 그 프랑스 파리의 어떤 그 도시를 예.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시기적인 것과 맞물려서 예. 무대가 화려했던 무대에서 1차 세계대전이 보여주는 무대까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그 보여주는 느낌도 굉장히 화려한. 굉장히 예, 200벌 이상의 의상들이 나올 정도로 화려한 무대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무대까지 보여지니까 그래서 아마 그 무대예술상 이런 것들을 시상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타리가 살았었던 시대를 그녀의 입장에서 좀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조명하게 만들어서 좀 다른 시각으로 공연을 볼 수 있게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내서 아마 관객들한테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원래 마타리 그 스토리가요. 네네. 이 여성의 어떤 스파이로 활동하는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내용도 조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드렸던 걸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화려했었던 그 프랑스 파리 거기에 마가레타라는 여인이 어느 날 추한 몰골로 거리에 이렇게 쓰러져서 발견이 돼요. 근데 그걸 안나라는 그 여성이 발견해서 그녀를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이제 말로 하기 힘들었었던 어떤 그 슬픈 그 처절한 삶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되죠. 거기서 이제 관객들은 아마 그 주인공한테 마음을 뺏길 수 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연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당시에 자바 여인들의 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타리라는 이제 캐릭터를 이 두 여성이 창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타리가 당시 세계 최초의 그 스트립 댄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로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꽤 행복할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다가 여기에 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그 정치적인 것들이 섞이면서 스파이라는 그 타이틀이 딱 새겨지면서 그녀의 삶이 이제 그 굉장히 파도 속으로 휘말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이제 공연에 몰입하게 될 수 있는 게다가 넘버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화려하고 그래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공연 뮤지컬을 보는 쾌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뮤지컬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애초에 이제 보러 갈 때 네. 되게 조금 뭐랄까요, 뭐 스케일이 크다 이걸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극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대도 이렇게 조금 크고 웅장하고, 네. 그렇죠. 뭐 조명이나 뭐 무대 장치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할 거라고 하는 큰 기대를 하고 가게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충족을 해주는 것 같네요. EMK라는 제작사가 이 대형 뮤지컬들을 만들면서 관객분들한테 만족도를 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대예술상을 받은 만큼 무대 스케일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이 무대 보면은 그 규격화되어 있는 그 무대 안에서 전환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확 놀라움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엔키가 그런 것들을 아주 관객들의 소구에 맞게 잘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게다가 또 음악도 네, 뮤지컬 음악 중요하죠. 네, 뭐 그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김문정 감독님, 예. 음악 감독님 이런 분들이 예. 같이 참여하시면서 보여지는 오케스트라의 어떤 연주도 그렇고 관객들한테 내가 돈 낸 값을 제대로 충족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제작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가 누구였어요? 주인공이? 원래 초연부 때부터 계속해왔던 옥주연 배우가 마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 마마무의 솔라 씨도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관객분들이 노래 잘하는 배우가 뮤지컬 무대에 쓰는 것 여기에 대한 또 충족도가 굉장히 또 높은 거죠. 뮤지컬은요 관객들이 그 노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럼요. 이게 돈이 얼만데요? 뭐 돈도 돈이지만 네. 뮤지컬이 배우들이 노래를 쫙 이렇게 할 때 그때 막 카타르시스 같은 거 느끼는 거니까 그 쾌감이 상당하죠. 그리고 웅장한 소리도 그렇고 콘서트랑은 조금 다른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서사도 확 다가오기 때문에 요즘 관객들한테는 그리고 요즘 관객들은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섬세하게 만져주는 그런 이 표현력 이런 거에 많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뮤지컬이고 그래서 아마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취자 장소민님께서요. 마타리 연출이 엄청 화려하다고 해서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뭐 스토리 쭉 말씀드렸지만 일단 노래가 좋아야 되잖아요. 뮤지컬은 음악이죠. 장소민님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음악을 좀 하나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마타리 얘기를 했는데 마타리와 사랑에 빠지는 그 배역이 또 나오거든요. 정말 맑은 영혼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 극 중에 아르망이라는 배역이 부르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넘버.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신이여 간절한 내 기도 들리나요? 그녀만 돌려준다면 뭐든 다 할 텐데 서로의 꿈들을 나눴었던 그날로 행복했던 시간들로 돌아갈 수 있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 한 번의 키스로 평생을 그려가며 평범한 일상 속에 한 번의 손길로 평생을 약속할 텐데 우리 함께 같은 길을 걷겠다고 가끔씩은 다투기도 하고 아무 일 없던 듯 웃고 마주 앉아 같이 밥을 먹고 나란히 잠들고 함께 맞는 아침 평범한 일상 속에 다른 모두처럼 살아볼 수 있다면 세상을 둘이서 마주할 수만 있다면 우리 둘 다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뮤지컬 마타리 OST인 평범한 일상, 김성식, 이홍기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청취자 6302님께서요. 코로나 확진 이틀째 많이 아프네요. 목도 아이고. 머리도. 라디오로 격리 중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와. 이 뮤지컬 음악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할 공연은 아니었는데 네. 그 이토록 보통이라는 네. 웹툰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같은 제목으로 뮤지컬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제목을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토록 보통을 그토록이나 우리가 바라고 있게 된 이 시점 이게 참 이상하게 묘하게 울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평범한 일상 제목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네. 뭐 코로나19 지금도 이제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네. 일상에 평범하게 우리 공연 보러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예약해서 공연 보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만나서 공연 보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최근에 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공연이 또 한 일주일 정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해서 공연이 잠깐 또 쉬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발생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시작하실 때 근심이 조금 있으셨던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불안불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작품 네. 마타리 소개해드렸는데요. 저 두 번째 작품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작품 또한 이것도 8월 14일 날인가 종료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는 공연. 네. 뮤지컬 데스노트라는 작품. 네네. 네. 이것도 어디 원작이 있잖아요. 네, 그 일본 만화가 원작이고요. 네. 이 공연과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마타리라는 공연과 공통점이 작곡가가 같아요. 아, 작곡가가 같아요? 네, 프랭크 와일드온이라는 작곡가인데 이 작곡가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돈을 벌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의 작곡가이기도 하고 이 지금 마타리나 이 데스노트나 워낙 잘 되고 있는 공연들을 작곡을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대형 뮤지컬을 이끌고 있는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 이 같은 작곡가. 우리 국민들 정서, 네. 음악적 정서랑 좀 어떻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읽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데스노트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에요. 네, 그 뮤지컬 데스노트가 초연됐었던 경우는 이제 제작사가 지금 현재 제작사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굉장히 큰 화제였었는데 이번에 제작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지난 4월 1일 날 충무 아트센터에서 처음 공연이 시작됐는데 그때 전석이 100% 매진이 됐어요. 제가 이 기사 이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100%가 매진이 되냐.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충무아트센터의 매진 공연을 끝내고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으로 연장 공연의 개념으로 와서 8월 14일까지 공연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청취자 한정수님께서요. 데스노트는 이미 매진이라 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저는 네. 번지점프를 하다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더 잘 어울리는 공연이에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공연 관계자는 아니실 것 같고 데스노트 아직 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표가 없진 않은데 네. 데스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홍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내가 사야 되는데 자꾸 홍보하면 표가 없어지니까. 번지 점프. 그만큼 사실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평가도 그렇고요. 화제성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원작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의 만화 작품이 이제 원작이고 워낙 인기가 있었던 원작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영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데스노트 내용 만화책을 읽지 않았어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캐스팅까지도 이제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뭐 이런 거 상관없죠. 예. 예. 이런 캐스팅이 돼서 관객분들이 뭐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자리가 거의 없는 작품입니다. 아니 뭐 배우가 어떤 배우가 나오길래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화려하다 그래요? 일단 지금 2022년에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라고 하면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홍광호라는 배우가 이 데스노트를 초연 때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김선영, 장은아 이런 배우들 뮤지컬 배우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래가 중요하다고 했던 예. 노래로 거의 검증받은 배우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 예. 김준수, 강홍석 배우 이분들도 이제 초연부터 계속 같이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김성철 배우나 현재 킹키부츠의 주인공하고 있는 서경수 배우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서 기대감이 뭐 한층 커졌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작사가 또 오디 뮤지컬 컴퍼니라고 예. 지킬 앤 하이드나 드라큘라나 맨 오브 라만 제스던 제작사가 옮겨지면서 그 무대의 화려함이 좀 배가가 돼서 관객들의 기대치가 확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흥행의 법칙을 아는 곳이니까 네, 거의 뭐 뭐 신경 썼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무대 화려한 정도가 거의 뭐 이렇게 LED가 엄청나게 사용됐다면서요? 개인적으로는 뮤지컬 무대 그러면은 이제 뭐 턴테이블도 좀 돌아가고 천도 좀 올라가고 막 이렇게 무대 전환도 예. 되고 이런 무대가 저도 상상이 되는데 예. 이제는 영상에 2022년이라는 시대잖아요. 네. 이게 그 LED를 썼는데 그냥 한쪽 면에만 살짝 쓴 것이 아니라 무대 바닥, 벽면, 천장까지 LED 영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3mm LED가 1380장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전체가 LE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LED 화면을 쓰지 않은 무대를 보셨던 분들은 예전의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씬에서는 그 굉장히 이 무대를 잘 활용해서 보는 재미가 뭐 현실감이 느껴지게 아니면 좀 이것이 바로 2022년의 뮤지컬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얘기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LED뿐만 아니라 조명도 뭐 굉장히 화려하겠는데요. 네, 조명도 양쪽 그 무대 상하수라고 하는데 이제 좌측 우측에 6톤인가 되는 무대 그 조명 탑이 있어서 그게 오토메이션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려함에 입체감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객들이 그 스케일 이런 거에 꽉 팍 받는 거죠. 그러면은 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영상 무대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네. 약간의 걱정거리가 있는 게 기계가 예. 순간 오작동을 하거나 잠깐 멈출 수가 있어서 그냥 분위기가 확 깨지는구나. 네, 근데 그런 사고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빠르게 조치를 하고 예전에 이거는 뭐 오늘 대본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지만 그 오디 뮤지컬 컴퍼니가 드림걸즈라는 공연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었거든요. 네. 그때 패널도 사용했었는데 패널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저 집에서 샤워하다가 사고 났다고 해서 달려가고 고객 환불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바턴을 손으로 막 옮기고 밧줄로 당기고 해서 했었던 무대에 그리움이 좀 있는 반면에 2022년을 좀 상징하는 무대 예술? 오피령 무대 디자이너라는 분이 전체를 무대 미술을 디자인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좀 만족도를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뮤지컬 쪽 그 공연계는요. 네네. 요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네, 음악도 그렇고 무대 미술도 그렇고. 예, 무대 미술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요.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와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제작사가 외국에 있는 공연의 투자사로 참여하는 것도 많아서 이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외국은 특히 브로드웨이나 이런 곳은 관광객 대상이니까 공연을 만들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네. 특성상 짧은 공연 기간을 좀 그 공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는 외국에서 검증받았던 시스템을 갖고 오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섭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스태프분들도 굉장한 능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뮤지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요. 외국의 뮤지컬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으니까. 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작품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공연 가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